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 위주로 했었죠. 그래서 뭐 진도는 따로 나간 게 없어서 그냥 문제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토요일 날 와서 개인 질문 하던가, 아니면 좀 일찍 와서, 아니면 일찍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저기 이제 영상에 다 있거든요. 거기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 다 했어요? 좀 했어? RPM만? 민채는 좀 했어요? 다 했어? 정성만? RPM은? 얼른 하셔야 돼요. 주말 이용해서 뭐 몰아서 하든지, 원래는 남아서 좀 하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남길 거예요. 알겠어? 오늘 좀 밀린 건 어쩔 수 없고, 그럼 다음 거 또 이제 2학년 이렇게 쓴 비 조금씩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쟁이도 좀 빨리빨리 하고, 우리가 성적이 조금 이제 낮은 학생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씩 잘 해보세요. 문제 9점 이하라고 하면요, 계속 문제 많이 푸셔야 돼요.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다 보면 맨날 똑같은 문제 계속 풀거든요. 그럼 딱 봤을 때 답이 딱 보여. 어떻게 풀어야 될지 풀이가 막 쫙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좀 미리미리 하고 좀 더 점수 좀 올려야 되니까 많이 풀어보는 쪽으로 할게요. 알겠죠? 자, 정석 연습 문제. 우리가 뭐 몇 개 숫자 지정해 줬거든요. 질문 부르세요. 140페이지야. 140페이지에서 우리가 5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숙제로 나갔는데 질문 부르세요. 연습 9단원이죠. 9-5. 12. 왜요? 13. 12. 15. 6. 9. 거의 다 하네? 네. 8. 14. 다 할까요? 괜찮아요. 정석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어떤 형태냐면 거의 막 센 C단계 있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어려워. 센 B단계의 상문제 이런 거나 아니면 C단계 거의 막 모아놨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질문 많이 해보세요. 그럼 9-5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주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7이래요. 주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7일 때 K값 찾는 문제죠. 그러면 절대값의 합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됐죠? 그러면 일단 주실근의 절대값의 합이니까 절대값 한번 씌워서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요. 얘가 7 이렇게 식 하나 써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근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나오면요, 우리가 근과 계수의 연계는 거의 필수로 항상 쓰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어디는요,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도 일단은 다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얘 실근 파트도 나왔죠. 실근도 나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쓸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다 적으세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C니까 B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판별식 또 써볼까요? 판별식은 판별식 짝수공식 쓸 수 있겠네요. D4는 절반의 제곱 때리면 9가 되고요.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2K가 돼요. 그러면 두 실근인데
절대값이 합이 7이고요. 근데 두근의 합이 3이래요. 절대값 씌워서 더했더니 7 나오고요. 두근을 그냥 더했더니 3이래요. 값이 달라졌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른 거죠.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와. 그럼에도 같은 부호라고 치면요. 두 개를 더할 때도 7이 나와야 되겠죠. 양수일 때도. 둘 다 양수여도. 그렇죠? 근데 부호가 다른 부호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다른 부호였기 때문에 얘가 값이 절대값 자체는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봤을 때 우리가 알파와 베타는 알파를 양수로 치면 베타는 우리 음수라는 조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부호가 반대예요. 0도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맞아요. 일단 실근인 건 대놓고 나와 있고, 그리고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는 등호 없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죠?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판별식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이게 하나 나오죠. 그래서 K 값이 나왔을 때 얘를 이제 걸러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개의 합, 그리고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얘를 좀 이용해보면요. 우리 알파가 양수라고 났기 때문에 절대값에서 나올 때 그대로 나오죠. 맞아요? 한 번 더 적을게요.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식에서 알파를 양수라고 났고 베타를 음수로 나왔으니까 절대값 벗고 나오면 얘는 그대로 나오고 베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세 번째 식 이놈을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얘 두 개를 연립하면 그냥 알파 베타 나오겠네요. 맞죠? 일단 적어 놓는 건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몰라.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조금만 변형시키고요. 문자를 다르게 놓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풀지는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였네요. 두 개의 양변을 더하면 이 알파는 10이니까 알파 값은 5가 되고요. 베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 다 만족시켜주죠. 베타는 음수고요. 알파는 양수.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들어가면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주어져 있고요. 두 분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K니까 K 값은 20인가요? 20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20을 써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야 되니까 20 써도 돼요. 네, 써도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설지를 보시면요. 얘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해설지는 다 알잖아. 얘를 조사할 필요는 없네. 풀이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얘 안 적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K값이 여러 개 나올 때는 더 쓰셔야 되고요. 알겠죠? 근데 딱 하나로밖에 안 나왔다? 사실 얘 말고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도 좀 항상 습관 좀 들여놔요. 자, 다음. 준비 되시나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8번. 자, X에 대해서 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구성을 보니까 PQ, P. 문자가 미지수가 1개 들어와 있죠. 그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두 실근을 갖고 각 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P가 정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조심하세요. P만 정수야. 알파, 베타는 정수가 아닌지 몰라요. 맞죠? 그때 우리가 1번식을 찾으려, 자, 이거 딱 봐도 이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건 근거계수 관계.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얘분의 얘니까 그냥 3p 제곱 마이너스 9p 플러스 9가 되겠죠.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판별식까지 써놔요. 그러면 짝수공식 쓰라고 얘기 줬죠? 그러면 절반의 제곱, p제곱 빼기 3p제곱 플러스 9p 마이너스 9가 판별식이 되겠죠. 그럼 얘를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조금 수상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9p. 자, 양변을 마이너스로 일단 나눠주면 이렇게 바뀌죠. 2차 부등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선 진짜 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개념할 때 뒤쪽에 두 근의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거는 일단 뺐거든요. 다른 책은 다 뒤에 있어.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심해서 그냥 뒤로 빼버렸고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서 좀 풀어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기억하죠? 장모 확짓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까먹었죠? 자, 일단은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요, 얘 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우변에다 0 남기고요, 좌변에 다 몰아서 넣어서 방정식 풀듯이 그냥 똑같이 푸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 그럼 크로스 공식 해야겠죠. 2, 1, 3, 3. 그럼 2, 3이고요. 얘 6이니까 마이너스 둘 다 붙여주면 크로스 공식 되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 2p-3이 p 빼기 3이랑 곱한 게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다시 한번 외울게요. 인수분해된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 확대되는 꼴이죠. 식이 주인공이니까 확대되는 꼴이야. 확대되면 찢어져요. 기점 두 개를 이용해서 찢어져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p는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또 하나는 3이죠.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서 일단 p의 값을 먼저 찾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찢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찢냐? 자, 수직선 그려놓고요. 둘 중에 2분의 3이 작은 수죠. 2분의 3을 왼쪽에 쓰고요. 3을 오른쪽에다 적은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해당 범위가 찢어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식이 크다, 확대되는 꼴이면 찢어지고요. 식이 작다 꼴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아지는 꼴이 됩니다. 모아지는 꼴. 그러면 식이 작으면 모아진다. 확대되면 찢어진다. 장모 확짓.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뒤쪽에서 또 해요. 장모 확짓. 원래 그래프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어차피 결국에는 암기해서 푸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P의 범위는 어떻게 나왔냐면 P는 2분의 3보다 작다. 등호 없으니까 이 상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게 이제 P의 범위가 됩니다. 지금 이거 도저히 못하겠으면요. 그냥 냅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으로 나중에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일단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죠? 습관 들여야 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이용해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우리 1번의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P값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값을 찾고 근해 공식, 근거 계수 관계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P. 자, 문자 3개고요. 그 다음에 식 2개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해요? 부정방정식이니까 문자수 줄여야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로는 우리가 없애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했어요. 자, 2개 더하고 곱을 이제 연립으로 푸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P를 제거하는 게 좋겠죠. P를 제거하는 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주어진 것부터 정리할 거야. 자,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 묶을게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묶어요. 그러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좀 노가다죠? 그 다음에 얘 뭘로 바꾸죠? 탭이나 뭘로 바꿔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로 곱셈공식 변형 써줄 수 있겠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얘 두 개가 동류항인가요? 이 플러스 동류항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P로 대입하면 P값만 그냥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를 먼저 제거해서 알파 베타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적여놓은 거 있죠? P의 범위만 위에다 좀 써놓고요. 좀 지울게요. 자, 얘를 연립을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B가 정수. 잠깐만, 판별식도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네? 플러스 곱하기 X. 맞는데? B값이 좀 다 나와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할게. 제곱 플러스 곱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왜 이러지? 피가 나왔어. P가 잘못됐죠? 부동을 안 바꿨구나. 그쵸? 이거 잘못됐어요. 어쩐지. 다시. 자, 이거 부동을 다시 바꾸고, 아까랑 똑같이 갈게요. 자,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중2 상태 배운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1, 2, 3, 3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크로스를 곱하면, 다시 P 빼기 3. 2P 빼기 3이, 얘가 작다 쪽이에요. 그럼 우리 모아지는 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P는, 자, 2분의 3보다 크다, 그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P는 정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건 P는 1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2밖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쉽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거꾸로 좀 풀어서, 답이 안 나왔죠. 그래서 P는 2로 결정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 두 개 있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써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2 넣으면 4, 3,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9니까 3이네요. 됐죠? 그래서 부등식 풀 줄을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넣으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 48, 마이너스 48. 잠깐만요. 플러스 48이죠. 그럼 48 빼주면 마이너스 16.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여기서 중요했던 거 뭐냐면요. 판별식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부등식, 2차 부등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장모 확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자, 이번은 어차피 똑같죠? 얘는 뭐, 이제, 곱셈 공식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전개하세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요. 예, 2개 곱하고 2개 곱하면, 알파, 3으로 묶여서, 베타분의 4알파,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로 묶여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개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9되죠. 그럼 알파, 베타는 3이니까 3 넣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통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 내면 3이네요. 그럼 얘 3이니까 얘랑 약분 되죠. 2개 더하면 6이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남잖아요. 얘 이제 암산 좀 하기로 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두근의 합 제곱에다가 얘 2배에서 빼는 거였죠. 그럼 얘는 16, 얘는 2배 하면 6, 그럼 6을 빼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바로 나와요.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외워서 좀 하셔야 돼요. 답은 16인가? 16이네요. 피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요. 피가 문제였죠, 피가. 그 다음에 9번. 자, 9번. 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리고 P 등장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이런 모양 우리 중3상에서 좀 많이 봤어요. 이거 무조건 뭐예요? 근에 원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얘랑 비슷한 모양 나오죠.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비슷한 모양만 나와도 우리가 대입하는 문제구나.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보면 근이니까 x자리에다 알파 다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자, 이게 알파 되면요 전개할게요. P알파 되죠. P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나오네요. 됐죠? 근과계의 수형에 좀 나중에 쓰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가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모양이랑 똑같이 맞춰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P알파 플러스 1만 남기고요. 얘놈만 이항시키면 모양 똑같아지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3알파랑 똑같구나.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해볼 것도 없어요. 얘랑 모양 똑같죠, 아예. 금방 베타로 바뀌어 있으니까 또 베타 대입하고 하면 얘도 똑같이 3베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2개 계산하면 우리는 9알파 베타를 구하면 그냥 답인 거야. 9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잖아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근과계의 수양계로 바로 들어가니까 얘가 1이네요. 그래서 미지수 P를 몰랐어도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답은 9.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자, A, B 두 사람이 잘못 봤대요. A는 상수를 잘못 봐서 근이 마이너스 13, 4가 나왔고요. B는 1차 함계수 잘못 봐서 근 4, 5 나왔대요. 우린 누군 찾으라는 얘기니까 방정식 다시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바로 한번 빨리 풀어보면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A라고 놓고 이 안에서만 근과계수관계 써보시면요. 두근에 대해서 X제곱. 자, 얘는 상수를 잘못 봤대요. 그럼 두근을 이용해서 합을 이용하면 두근의 합 몇이야? 마이너스 9잖아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9x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상수항은 잘 본 거죠. 상수항은 a분의 c, 즉 두근의 곱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플러스 9 이렇게 놓을 수 있나요? 잠깐만요. 4, 5, 20이죠. 얘는요.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 20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되면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두근을 오른식 말고요. 그냥 자 A의 입장에서 바라본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근이 x 플러스 13, x 빼기 4로 인수분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야지 근이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한번 해봐요. 전개하면 플러스 9 x 마이너스 4, 3, 12, 4, 2는 4, 52 0 이거잖아요. 그러면 A가 이 식을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원래 식을 이렇게 잘못 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상수는 잘못 봤으니 갖다 버리고요. x 개수는 가져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죠?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 보시면 B는 근이 4와 5가 돼요. 그럼 x 빼기 4, x 빼기 5의 형태로 인수분해된 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또 전개하면 B가 잘못 본 식이 또 나오겠죠. 플러스 20이고 여기서 상수항은 잘못 봤대. 얘 갖다 버리고요. 1차항을 잘못 봤다. 그러니까 막 9x 버리고요. 20만 가져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잘 본 거 두 개만 선택해서 식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0은 0. 얘가 잘 본 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요, 사실 최고차의 개수는 의미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근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차항을 몰란다고 해도 최고차항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해서 따라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최고차의 개수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A를 달고 다니는 게 맞긴 해요. 알겠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해야지 식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4, 5 두 개 되네요. x 더하기 4, x 더하기 5는 0.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4와 또는 마이너스 5. 두근을 올바로 찾은 거죠. 됐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요, 한 번에 그냥 바로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많이 피곤해. 정리해보시고요. 13번 지워도 돼요.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x 빼기 3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로 가정한대요.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근을 바로 찾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죠. 자, 그때 두 수를 근으로 가지고 다음 두 수, 얘랑 얘 두 근을 가지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만드는 건데요. 여기 복습할 겸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3이라고 쳐볼게요. 그때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하면 x제곱. 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된 형태 말고요. 전개된 형태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x 앞의 개수는 뭐였죠? 두근을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개수가
x계수가 나온다 했었죠. 저번에 한 거야.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해요.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상수항 그냥 주면 얘가 2차 방정식 바로 완성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씩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먼저 찾아주고요.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를 찾아주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계수관계 좀 써봐야 되겠죠? 네, 근거계수관계.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인가요? 됐어요? 자, 그쵸? 자, 그럼 그거 이용해서 얘를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 잘 보세요. 알파랑 베타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두근의 부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죠. 그쵸?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나오고요. 양수 곱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는 반대여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니까 우리가 알파를 양수로 취급하고요. 베타를 음수로 취급하면 되게 쉬워요. 딱히 정해진 게 없으면 우리 맘대로 하나를 양수를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하셨죠? 그러면 얘를 이제 좀 풀릴 수가 있어요. 알파는 양수니까 나올 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베타는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됐어요? 또 그러면 알파, 베타 또 차가 나왔네.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위로 좀 가져와서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해서 4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니까 1이고요. 아니 플러스 12로 바뀌고요. 13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3이니까 양변에다 루트 씌워주면 풀마 루트 13이 되는데요. 마이너스를 없앨까요? 플러스를 없앨까요? 잘 생각해 보죠. 마이너스를 없애고 플러스로 남겨서 루트 13만 써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설정한 게 알파가 더 크다고 설정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13이 되겠다. 루트 13. 맞죠? 잠깐만요. 맞네요. 자, 다음 두 개의 곱. 자, 두 개의 곱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데요. 어차피 숫자 크기는 곱할 때는 양수든 음수든 숫자 자체 크기는 안 변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로 만들어서 곱했으니까 얘는 그냥 3인 거지. 조금 이해될까요?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과서에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 다 정해진 게 없단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x제곱. 자,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럼 그게 x의 개수가 되고요. 곱에다가는 그냥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완성돼요. 될까요? 자,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근거계수의 관계랑 바로 연결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요. 무조건 두근이 주어져서 2차 방식 만들라? 그러면 합 찾고 곱 찾으면 돼요. 진짜 문자로 아무리 지저분해도요. 나중에 문자로 뭐 지저분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가세요. 지워도 되나요? 다음 2번 갈게요. 2번은 더 제곱 빼기 알파. 자, 두근이 이걸로 주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똑같이 합곱 찾으면 되죠. 자, 한 번 더 찾을게요. 합은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묶어버릴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 바로 써보면요. 합의 제곱에다가 1에다가 얘 마이너스 2배 하면 플러스 6이네요.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합은 6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곱 알파 제곱 빼기 베타. 노가다 문제네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까지 나오네요.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곱하면 알파 베타. 얘가 좀 짱나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일단 알고 있는 것만 다 넣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9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 갖다 주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복잡하니까 얘를 따로 적어서 다시 해오는 거야. 그러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뺀 게 어디서 나오냐면 알파 빼기 베타 세제곱 플러스 3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되게 헷갈리죠? 왜냐면 여기에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나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전개를 한다 쳐보면 앞에 거를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면 얘는 한 번 곱하잖아요. 그게 앞에 개수는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한 번 곱하기가 마이너스 결정해서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플러스 3 알파 베타 제곱이 되고요. 얘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알파 베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를 없애주려면 플러스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세제곱 좀 마이너스일 때도 굉장히 종종 나와요. 여러분 까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개를 곱합니다. 지워도 돼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이제 알파 빼기 베타는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구해놨죠? 어디 갔을까? 뭐였죠? 다시 할게요. 제곱 루트 13이었죠? 13이었으니까 루트 13이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루트 13. 루트 13의 세제곱. 숫자 너무 큰데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두분의 합 마이너스 6마크 플러스 6마크. 그럼 얘를 곱을 해보면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 계산하면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온대요. 뭐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두분의 여기 마이너스 아닌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잠깐만 6. 그러면 10이 나와야 돼요. 10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10을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돼요. 됐죠?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만들어주면요. x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요. 그럼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는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바꾸는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냥 넣어주고 알파 베타 넣어주면 나오겠죠. 다음 14번. 그러니까 정석이 좀 지저분하게 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자꾸 그냥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쉽지가 않죠. (14번) 자,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을 구하렴. 어떻게 할까요? 자, 볼게요. 자, 우리 두근은요. 자, 위에 있는 식에 대해서 모양에 전혀 구해받지 마시고요. 우리 주인공은 무조건 x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놓고요. 또 하나의 근은 일단은 베타로 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공통인 부분이 생겨서요. 얘를 다 풀고 있으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t로 다 치환을 할 거예요. t로 치환. x가 없죠. 공통인 부분을 t로 치환했어요. 그러면요. 따로 좀 적어보면 3x 빼기 2030은 t인데
자, 우리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우리 t에 대한 얘가 2차 방정식 나오잖아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나와.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는 t로 바뀐 거에 t 하나의 근을 t1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또 근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때의 t값을 t2라고 한번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t1을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t1이 되려면 여기 알파 대입하면 t1이 되고요. 그러면 t1이라는 애를 넣으면 x자리에다 알파를 넣는 그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등식이 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알파를 대입할 때 등식 참인데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t값은 t1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은 뭐가 되냐면 t1이 되고 또 하나는 t2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적어볼래요? 이게 한번 좀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거든요. 좀 어려워. 다시 맨 처음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를 대입해서 t로 바꿔주면 알파를 대입한 것을 t1이라고 넣고요. 베타를 대입한 걸 t2라고 보면 여기다가 t1을 넣으면 당연히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한 번만 넣어볼게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t1을 대입 베타 쳐보면 이건 확인이야. 이거 문제 푸는 과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본 거야. 자, t1 대입해봤어요. 그럼 t1은 3알파 빼기 2030이잖아요. 다시 대입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다시 등식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은 모양이랑 똑같죠. 그럼 등식은 참이죠. 그럼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자, t1과 t2는 이 치환된 방정식의 해로 볼 수 있는 거죠. 두 근으로. 잘 안 되면 그냥 외워서 습관적으로 푸셔도 돼요. 어차피 막 더 응용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풀어본 거고요. 그러면 두 근 t1, t2에 대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t1 더하기 t2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합밖에 필요 없으니까 곱은 안 쓸게요. 이거 이해돼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역치환해서 얘를 집어넣을 거야. t1 대신에 얘 넣고요. t2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거예요. 넣게 되면 3알파 빼기 2030, 그 다음에 얘는 3베타 빼기 2030이 돼요. 그게 마이너스 4랑 같은 얘기예요. 어렵죠?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럼 2030, 4060이니까 플러스 4060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얘는 4056이 되겠네요.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일은 3, 3, 3, 9, 3, 5, 15, 3, 2. 1, 3, 5, 2가 답이 됩니다. 헷갈리죠? 어렵죠? 치환하는 문제죠. 습관적으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거야. 자, 그래서 가로 2번이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여보세요? 자,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또 두 근의 합이 4래요. 자, 그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찾아라. 자, 정보가 너무 적죠?
개수도 없고요. 뭐 모양도 없잖아. 자, 근데 우리는 근이 주어져 있어. 근의 합이. 그럼 이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 두근을. 자, 한번 적어볼까?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요. 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성립해야 될 게 알파를 대입하면, x에 대입하면 이 등식은 참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베타를 대입해도 이 등식이 참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낸 정보는 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자, f라는 거는 어차피 함수 형태니까 얘 f라는 걸 똑같이 사용하는 순간 얘는 변함없는 이제 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안쪽을 반드시 알파, 안쪽을 무조건 베타를 만드는 쪽으로만 가셔야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 방정식 보시면 얘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무조건 x값 찾는 거야. 모양이 아무리 이상해도 얘 전체의 값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x 하나의 값만, 단독의 값만 찾는 게 그게 근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가져와서 이 등식을요 참으로 만들려면 이 안쪽에 있는 애가 뭐랑 같아야 돼요? 알파 아니면 베타가 돼야 되는 거죠. 참이 되는 방법은요 지금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 얘가 알파가 될 때 또는 베타가 되면 참이 되겠죠. 그럼 그때 x값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을요 세로 또 설정해요. 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두근 PQ라고 놓는 거예요. PQ. 자, 그러면 여기 가져와서 자 x에다가 p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요 얘가 알파랑 같아야 돼요. 그럼 써볼게요. 그러면 4p 빼기 2는 알파가 되고요. 그럼 p는 알파 플러스 1을 4로 나눈 거랑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 q를 대입했을 때도 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얘가 참이 되려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정보 이 안에 있는 게 베타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참이 되죠. 아, 좀 어려워요. 그러면 4q-2가 베타가 되면 이 q가 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참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q도 마찬가지로요. 베타 플러스 1을 4로 나눈 거랑 같아져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요. 이 새로 만들어진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즉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똑같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두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 4잖아요. 4 대입해주면 되겠죠. 4분의 8이 돼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이해 안 되도요. 무조건 그냥 방법을 좀 외워놓고 풀어. 안 그러면 더 헷갈려. 그렇죠? 계속 풀다 보면요. 이게 언제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아실 때가 올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15번. 어, 2차 방정식 세우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도형 나오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결국에는 우리 직각삼각형이 닮은 맛이죠. 닮은 공식 하나 좀 정리해야 되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좀 정리해 보세요.
직각삼각형의 닮음. 그래서 공식이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고요. 자, 이렇게 있어. 여기서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에서 직각 수선을 또 내렸어. 수선을 또 내렸어요. 그때 이 공식 몇 개 나와야 돼요? 몇 종류? 계속 나와요. 1번. 자, 총 3종류가 나와야 돼요. 3종류. 첫 번째는 우리가 소공식 아시죠? 소공식. 소공식이 뭐죠?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 기억 안 나면 빨리 적으시고요. 두 번째. 사이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래서 A제곱은 2 곱하기 C 이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 것은 2 곱하기 C랑 같아야 된다. 얘는 직각삼각형에 닮은 직각삼각형이 3개 나오잖아요. 그걸로 닮음을 써봤더니 이런 공식이 3개가 나오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다시 한번 암기해 놓으세요. 근데 오른쪽 사이드도 가능해요. 얘는 B제곱은 F 곱하기 C도 돼요. 그래서 사이드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물공식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 거의 제곱, D의 제곱은 2 곱하기 F. 3개 외워놓으시고요. 지금 이게 좀 사용이 돼야 돼요. 외워놓으세요. 소공식은 넓이로 간 거야, 넓이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한 삼각형의 넓이는 같죠. 자, 여기서 문제 읽어볼게요. 자, 15번에서.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잠깐만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곡시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요. 얘를 2A, B, 길이라고 했을 때, BH, CH 길이를 두분으로 하죠? 그럼 BH를 알파로 놓을까요? 그럼 CH를 베타로 놓으면 두분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2차 방정식 만드는 거니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구해 놓으면 2차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에요? 2A 그냥 좋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맞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하려면요. 얘는 우물공식이라고 해서 B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그래서 B제곱이랑 똑같네요. 끝났네. 그럼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쓰시고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요. 그 다음에 곱은 그냥 가져. 는 0. 수행을 끝나죠. 계속 쓰이죠? 이제 전개된 형태는요, 두근의 합이랑 곱 구해놓고,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X계수, 그 다음에 곱은 그냥 상수항 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됐나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건 아직까지는 잘 못하셔도 돼요. 지금 RPM 같은 거 혹시 풀어보시면은, 오늘 숙제로 나갈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풀어보셨죠? 다 RPM. 했을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142페이지 펴보시면 정석책에서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필기 좀 할게요. 개변 펴보세요. 개변. 적어보세요.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이거 하고 얘 2배, 1배,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적어보세요. 저기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중2상 때 맨 뒤에 우리가 사실 다음 시험범위죠. 맨 뒤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라는 단원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두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요.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나는 경우를 신경 썼죠. 그래서 중2상 살짝 복습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두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가 y는 mx 더하기 n 그리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둘 다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더니 지금 서로 기울기가 달라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교점은요. 얘 위에도 있고요. 이 직선 위에도 있는 거죠. 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참이 되는 거죠.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럼 대입하면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이거는 직선, 함수,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원방정식이나 뭐 포물선, 그리고 얘는 쌍곡선 전부 가능해요. 타원도 되고. 무조건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 얘한테도 대입했을 때 만족시키고요. 얘한테도 대입해도 만족시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죠. 맞아요. 얘의 근이기도 하고요. 얘의 해도 해이기도 해. 그러면은 공통의 해. 그럼 결국엔 연립방정식의 해였죠.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자,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y좌표도 사실 신경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립방정식을 풀면 y값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x좌표는 두 함수를 연립시키면 우리가 얘 y랑 얘 y가 같다고 놓고 대입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y 대신에 얘를 쏙 대입했어. 대입법이죠. 그러면 방정식이 하나 탄생해요. 그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x 값이
얘 교점의 x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얘는 1차 방정식끼리만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 방정식, 도형에 대해서 다 성립돼요. 왜냐면 같은 점, 교점이라고 하면 얘 위에도 있고요, 얘 위에도 있는 거니까 공통의 해로 보시면 돼요. 그게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원 할 때 또 할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단원의 이제 시작인데요. 자, 첫 번째.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로 바뀌었어. 2차 함수 뭐 중3상 때 살짝 했잖아요. 자, 모양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랑 x축이랑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야. x축. 자, 근데 x축은요, 우리의 y값이 항상 0인 직선으로 볼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중2상 때 이것도 배우는 건데, 자, 우리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는 y는 어떤 수? y는 p라고 놓고요. 얘는 x는 q. 이렇게 좀 특이한 방정식들이, 직선이 모양이 있었죠. 이것도 맨 뒷단원이야. 됐죠? 그 중에서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때 x축은 y값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요. x축은 우리가 y는 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부터 보면 y는 이참수의 x절편이라고 하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 x축과 만나고 싶은 점. 그러면 y 대신에 0을 아니면 얘랑 얘를 연립시킨 거죠. 연립시키려면 우리가 y값이 같다고 놓으니까 y 대신 0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 연립방정식이 등장한 거야. 여기 아래다 하나 적어주세요. 얘는 연립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음에 레시피 할 때도 얘기할 건데요. 교점은 무조건 연립방정식이야. 교점을 찾을 때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림상으로는 대충 나와 있으면 우리가 좌표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서 얘가 2,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연립방정식 해인데 교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교점 찾을 수 있는데 안 나와. 그러면 교점은 무조건 어떻게 찾는다?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y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얘의 x값을 찾아주면 그게 교점이 되는 거야. 됐어요? 결국 x절편이라면 교점 얘기하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은 얘 연립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이거 기억하면서요. 자, 이제 표를 보실게요. 자, 그럼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자, 우리 2차 함수 포물선을 그리면 이런 식의 모양 나오고요. 얘가 x축이 돼요. x축. x축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태의 그림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써볼까요? x좌표를. 자,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몇 개? 두 개네요. 그림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살짝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때는 교점이 한 개야. 이때는 교점이 없죠. 맞죠?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 시킨 게 얘고요. 얘 해를 찾았을 때 해가 당연히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 두 개.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그래서 x는 알파, 베타. 이것도 한번 살짝 적어볼래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알파, 베타 쓰셔야 돼요. 알파, 베타,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 쓰시고요. 그럼 해는 x는 알파, x는 베타. 그러니까 얘는 두 근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결국엔 누구로 푼다? 이 두 개로 가는 거야. 어차피 이건 교점은 의미가 없어.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뿐이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근이 한 개야. 자,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한 개인 경우는요, 무조건 중근밖에 없어. 같은 근이 두 개의 연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안 만나죠. 자, 우리가 실근이 존재할 때만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평면에. 그래서 얘는 만나는 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근을 찾아서 판단을 해주면 좋겠지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돼야지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오죠. 다 연결이야. 그동안 앞에 배웠던 거 다 연결이야. 그리고 판별식이 0이 돼야 중근이 나오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결론은 누구로 푸냐?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프 써놓으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는 x축이랑 이제 이차함수의 교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x축과 이차함수를 연립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좀 10분 쉬었다가는 이차함수 그래프랑 이번에 조금 다른 기울기가 좀 있는 직선이랑 그래프 똑같이 하나 더 그릴 거야.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서 일단 한 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러면 좀은 아직 안 쳤는데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많이 힘들죠. 주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2학년 1학기 RPM 좀 많이 풀어놓으세요. 틈틈이. 알겠죠? 쉬는 시간에 좀 풀어놔.